네, 일부 주제는 리튬이네요. 리튬 가격 급락에 배터리 소재 업계 휘청이고 있습니다. 요즘 2차전지 종목들 사실 반등의 모멘텀에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리튬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준비가 돼 있고요. 일단 먼저 리튬 얘기를 하기 전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가격들이 요즘 많이 인하가 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기차의 가격이나 그러면 가격을 어디서 조절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배터리겠죠.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도 이제 핵심 원료로 볼 수 있는 배터리 양극재, 그리고 저희가 소재인 리튬에 대해서 저희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일단 리튬 가격이 상당히 좀 경쟁 구도도 심해지고 전기차를 많이들 개발을 하면서 매우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이 꺾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한창 리튬 가격이 올랐을 때 뭐 리튬이 하얀 석유다 이런 그쵸? 식으로 타이틀이 굉장히 네. 많이 붙었었는데요. 그만큼 리튬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핵심적인 광물로 꼽히면서 굉장히 주요한 자원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리튬은요. 3원계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LFP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둘 다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리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네. 어느 순간부터는 뭐 리튬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막 붙게 됐습니다. 네. 사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리튬을 매장할 수 있는 곳은 좀 한정적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멕시코나 칠레 같은 국가들이 리튬 보유 국가들이 한창 리튬 가격이 막 올랐을 때 국유화를 시키면서 자원 민족주의를 좀 강화시키는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창 리튬의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을 당시가 작년 11월 경이었거든요. 그때 리튬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581위안 정도 되었었어요. 네. 근데 지난주를 기준으로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147위안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1년 사이에 한 70%가량 떨어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이렇게나 고공행진하다가 갑자기 급락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리튬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됐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게 됐을까요? 각종 세제 혜택이 막 이어지면서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커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금리 장기화에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또 전기차 보조금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결정적인 건 전기차와 관련한 충전 인프라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 정체를 겪는 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첫 번째 이유는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면서 리튬 가격도 함께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난달에 테슬라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차량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하면서 테슬라의 수익성이 악화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던 것은 내년에 전기차 수요가 저조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내년에는 전기차 수요가 더딜 것인가를 좀 조사해 봤더니 미국 시장 조사 업체가 전망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은 1,100만 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21년에는 470만 대에서 이제 1년 사이에 900만 대로 늘었어요. 그 성장세와 비교하면 올해는 1,100만 대 수준이니까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것들을 그렇죠. 확인할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의 수요가 둔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도 똑같이 둔화하는 속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판매 실적 자료를 좀 살펴보면 1월에서 10월까지의 국산 전기차 내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7%, 한 8% 정도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월에 수입차 판매량도 함께 줄어들었는데요. 그중에 전기차 판매량이 한 50% 넘게 감소하면서 전체 수입차 가격 판매량을 전기차가 좀 끌어내렸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신차 시장이 둔화되니까 중고차 시장까지 함께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7월부터 중고 전기차 가격이 매달마다 1% 안팎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부 중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최대 가격 하락폭이 한 달 전과 비교해서 8%까지 떨어질 정도로 중고차 시세도 많이 떨어졌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전기차 신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중고차 시장까지도 함께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실제로 뭐 어제 나온 소식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포드랑 이렇게 합작사를 건설하려고 했다가 튀르키예에서 철회를 한 걸 보면 실제로 그 이유 자체를 전기차의 속도 둔화를 감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가 약간은 좀 식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기차 수요는 정체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나고 있다고요? 맞아요. 지금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보조금은 아예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가 한 1,000만 원 가량, 많으면 네. 1,000만 원 가량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저렴하고 내연기관차보다는 연비가 조금 좋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대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월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차는 전년보다 65.2%나 증가했는데요. 이제 전기차 신차 등록이 10월에 20%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하이브리드 차가 10월에 정말 많이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전기차의 대체제로 선택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기존에 계획을 했었던 여러 가지 투자라던가 뭐 생산 공장을 짓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전기차 판매 목표량 같은 것들을 좀 연기하거나 철회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을 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날 때는 같이 이제 수요도, 리튬 수요도 많이 자극이 돼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결국에 말씀을 주신 대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리튬 가격도 좀 폭락하는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아무래도 배터리 업계들도 전기차 는다고 하니까 리튬에 대한 재고를 많이 쌓아놨을 것 같은데 네. 재고 소진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배터리 업계에서도 한 몇 개월째 리튬 재고를 확보하는데 좀 주력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겠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튬 공급의 대부분을 또 이제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각 기업들이 또 리튬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판매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둔화가 되면서 오히려 기존에 축적했던 리튬의 재고를 보관하는 비용 자체가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리튬의 공급 과잉인 상황이고요. 업체들이 더 이상 리튬을 새로 구입을 하고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건 역시 리튬 가격의 하락세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에 배터리 업체들이 리튬을 구입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판매하는 시기에 대한 시차가 좀 존재를 한다는 건데 네. 결국에는 그럼 리튬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리튬의 가격이 결국에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에 또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배터리 업체들은 광물 가격에 판매가를 연동을 해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양극재 업체들이 그 당시에 이제 리튬 가격이 높았으니까 높은 가격대 리튬을 구매를 해서 이제 보관을 했었겠죠.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사이에 리튬의 가격이 70% 이상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판매할 때는 지금처럼 떨어진 리튬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가 책정이 되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비싸게 리튬을 사서 결국에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배터리 업계들은 지금 좀 수익성, 마진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마진을 좀 다시 들여다보면 전기차 시장을 이제 배터리 소재 기업이 있고 셀 기업이 있고 최종적으로 완성차가 납품받아서 그렇죠. 자동차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원료 가격에 타격을 많이 받는 업체는 결국에는 소재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소재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그 가격 타격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게 되면 이어서 셀 기업 그리고 완성차 업체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 기업들 중 실적이 또 이제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경우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3분기에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리튬 가격의 차트나 양극재 기업들의 이런 그 주가 차트랑 좀 비슷하게 펼쳐질 것 같은데 소재 기업들의 그럼 실적들이 요즘 뭐 증권사 리포트 보면 별로 안 좋던데 일단 네. 실적부터 같이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양극
국제의 한 3, 4 정도의 실적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자면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이 1조 9,03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650억 원으로 매출 같은 경우에는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16% 정도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무려 한 70% 넘게 감소했다라고 이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양극재 판매 자체는 좀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에 이렇게 악영향을 준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리튬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익성 악화, 결국에는 양극재 판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에코프로 이외에도 LNF도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LNF도 한 작년에 비해서 1% 정도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85%나 크게 감소했다라고 이제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역시 매출은 22%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55%가량 감소하면서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타격이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재 기업들의 3분기 역성장이 4분기에도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양극재 수출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이런 부분으로 연동시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업체들의 생산 계획도 지금 함께 축소가 되고 있고 양극재 판매량도 기존 목표치보다 하향될 것이다라는 이제 증권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문제는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는 중이기 때문에 결국에 원재료가 좀 반등해야지 이 소재 기업들도 수익성에 좀 다시 원상 복구가 될 텐데 전기차 시장이 아직 살아나지 못하니까 이 원재료에 대한 가격 반등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시선들이 훨씬 더 많아요. 리튬 가격이 2028년까지도 쭉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공급 과잉이 원인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리튬 생산량은 올해 95만 톤에서 2030년까지는 333만 톤까지 늘어나는 반면에 공급은 늘어나는 반면에 리튬 수요는 같은 기간 79만 톤에서 253만 톤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공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8년에는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13만 위안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튬 가격이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들을 보니까 사실 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우려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순서대로라면 소재 기업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그다음에 셀, 완성차 업계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에 양극재 판가가 좀 낮아지면 셀이나 전기차 가격도 동반으로 떨어질 텐데 반대로 생각하면 낮아진 가격 때문에 오히려 접근할 수 있는 메리트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전기차 가격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배터리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원료값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전기차 가격을 하락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료 가격과 이렇게 원료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전기차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만 두 번째로 또 영향을 주는 게 배터리 생산량도 전기차 가격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 기업들은 계속해서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기술이 높아지고 생산량이 높아지는 것도 결국에는 제조 원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는 그 틈새를 하이브리드 차가 좀 파고들어서 수요가 많이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가격 장벽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고물가 시기에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를 대체제로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지금의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차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원료 가격이 앞으로
쭉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생산 비용이나 판매 가격 차이가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네.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보면 원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이런 효율적인 생산 기술을 좀 확보한 기업들이 결국에는 이 단기 부담을 이겨내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대중화의 시대에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낮추는 게 전기차 보급 속도의 확대를 내는 대중화를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 이외에도 궁극적으로는 충전 인프라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행 거리나 속도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배터리 능률 향상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기차가 나중에는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현재의 문제는 속도 같습니다. 이 전기차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저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조금 둔화되는 틈을 타서 하이브리드 차가 또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대를 잘 찾아갈 때까지 전기차의 성장에 대한 속도를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리튬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 같은 전기차 쪽의 투자 의견들까지 함께 모집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